네, 함몰유두는 말 그대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유두를 말합니다. 유두는 정상적으로 피부 밖으로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함몰유두라고 합니다. 함몰유두의 원인은 가장 큰 것들은 유관이 짧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방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커지는데 유방이 커짐과 동시에 모유를 배출해내는 유관도 같이 성장해서 길어져야 합니다. 근데 함께 그 길이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조금 짧아져 있는 경우에 유두가 안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출되지 못하고 함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함몰유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유두 아래쪽에서 염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안 좋은 종양이 발생하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하면서 함몰유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함몰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1에서 3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함몰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단계인데 함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가벼운 자극에도 다시 돌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돌출된 유두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도 자극, 가벼운 터치, 감각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돌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 가벼운 자극에는 돌출되기가 힘들고요. 강한 자극, 그러니까 잡아당김이라든지 주위 유방 조직을 누르는 경우에 다시 돌출되는 경우를 2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유두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금세 다시 들어가 버리고 수술적인 필요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는 아무리 강한 자극, 또 어떤 자극에도 유두가 돌출되지 않고 함몰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유두가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보통 이러한 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유관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3단계인 경우는 유관을 끊어내야지 재발 없이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유 수유는 1단계에 가까운 경증의 2단계일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유두도 좀 쉽게 돌출되고 돌출된 유두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3단계에 가까운 2단계는 그 유두가 돌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유가 힘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흔치는 않지만 유두가 돌출되지 못해서 고소하시는 남성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되고 재발률도 낮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기능적인 이유로 유관을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그런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당기는 조직을 그냥 끊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재발 없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단계에 가까운 2단계는 유관을 보존하면서 주위 조직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유두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쌈지봉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유관을 보존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도 가능하고 수술 이후에 재발률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3단계는 아주 강한 힘으로 유관이 잡아당기고 있고 그 주위 조직들도 아주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관을 끊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유관을 끊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수유할 일이 있으시다면 수유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두의 측면에 약간의 절개를 넣어서 유관을 다 끊고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쌈지봉합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올라간 유두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관을 보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그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경우가 있는데 함몰 유두가 심하면서 유두가 아주 작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평유두라 그러는데 이런 평평유두까지 있으신 분들은 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저희가 비용을 더 많이 받고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튀어나온 유두는 우리가 쌈지봉을 통해서 다시 못 내려가게 막고는 있지만 외부에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자리 잡힐 때까지는 보호대를 착용하셔서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유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유두 보호대를 착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보호대 착용 기간을 보통 2개월 이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정기가 사용되어서 교정 가능한 유두가 있고요. 교정기를 아무리 써도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이면서 아주 경증인 분들, 아주 가벼운 자극에도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분들은 교정기를 쓰시면은 효과를 꽤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2단계 이상의 그 함몰 유두인 경우에는 교정기로도 유두가 돌출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수술이 필요하시겠죠. 수술 직후에는 마취제가 아무래도 남아 있으니까 전혀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이제 수술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4-5시간 이후에는 좀 통증을 느끼십니다. 우리하게 느끼시고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니실 거고 그 다음날 되시면서 이제 통증은 대부분 다 사라지고 진통제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식은 유두의 측면에 한 0.5에서 0.7cm 정도의 최소한의 절개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두라는 조직은 워낙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주름 또는 돌기 같은 것들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흉터가 발생한다 해도 크게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개로 진행되고 조직 자체가 흉터가 많이 남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흉터 부분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망설이는 부분이 아닐 걸로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유관을 좀 남겨야 되는 수술을 진행할 경우에는 계속 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줄이고자 하시면서 그 다음에 수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라면은 유관을 다 끊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유관을 다 끊는 경우에는 당기는 힘 자체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발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관을 어떻게든 살리길 원하시고 살려도 되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재발을 하게 된다면 재수술이 필요하고 이때는 환자분과 충분한 상담과 의논 이후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함몰 유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진찰과 진료를 받으시면 더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